자, 업비트 해외 거래소 디파이 코인 입출금 3월 25일부터 안 된다. 요거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죠.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뭐 주변의 지인분들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고 걱정이 되시나봐. 입출금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뭐 바이낸스 아니면 뭐 MEXC 거래소, 어센덱스 이런 거래소에 있는 내 코인들 앞으로 거래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기는 거 아니야? 업비트로 못 보내는 거 아니야?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물론 걱정되는 거 알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3월 25일부터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 코인 입출금이 당분간 안 된다. 이게 왜 안 돼요? 비트코인을 하지 마라. 뭐 정부 규제, 국가에서 규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트래블룰이라고 자금 세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내고 수익을 내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될 건데 우리가 뭐 콜드 월렛 갖고 있고 어디 뭐 해외 거래소 갖고 있고 다 잡을 수 없죠. 내가 바이낸스에서 얼마 있고 아니면 MEXC 얼마 예치해 놓고 있고 정부에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세금 내역을 다 추적을 하려면 트래블룰을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자,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뭐 디지털 자산이 전송이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고문이다 이러면서 뭐 3월 25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협업된데 인정한데 인증된 데만 해외 거래소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빗썸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빗썸에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로 코인 출금 가능해졌다. 빗썸에서 지금 출금 가능한 해외 거래소가 13곳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 코인 출금에도 개인 지갑 한시 허용되고 자 이러면서 지금 13개가 허용되는 게 어디냐면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라인, 비트맥스, 비트프론트, 코인체크, 비트플라이어, 뭐 바이미트, 제미니, 코인리스트 프로, 페맥스, 비트뱅크, FTX, 바이낸스 이렇게 13개가 있는데 코인이슈님 제가 여기 13개에 속하지 않은 거래소에 갖고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답을 드리자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콜드 월렛, 레저 나노 X 그리고 또 코인이슈 채널도 들어가셔가지고 할인받고 또 구매하신 디센트 월렛 있죠. 거기에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자, 업비트 3월 25일 해외 거래소 디파이 코인 입출금 금지된다. 지금 뭐 빗썸에서는 뭐 메타마스크라든가 웹마스크 이런 것들 웹 지갑들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곳은 되고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많이 나온 질문들 3월 25일까지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옮겨야 되나요? 아니면 콜드 월렛에 들어있는 코인들을 업비트로 옮겨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서 트래블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해외 거래소나 이런 것들 다 업비트에서 출금 가능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빗썸에서 처음에는 몇 가지 안 됐어요. 거래소가 몇 개 안 됐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랑 빗썸 업비트랑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을 맺고 너네 계속해서 동의해 줄 거야? 출금하는 것들 정보 제공해 줄 거야? 해줄게. 거래소 입장에서 고객들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13곳이 아닌 나중에는 몇 달 뒤에는 40개, 50개, 100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초조해하시고 막 걱정하시고 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 전혀 없다는 거. 업비트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래소 추가해준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당장 3월 29일 날 3월 25일 이전으로 매도를 해야 돼. 당장 돈이 필요해. 써야 돼. 그러면 업비트로 옮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당장 매도할 이유 없죠. 물론 뭐 대출금 갚고 개인 사정 뭐 이런 돈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 하시면은 업비트로 옮겨 놓으셔야겠죠.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언제 해외 거래소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 좀 이런 굵직굵직한 거래소들은 제일 우선순위로 됩니다. 송금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거래소에 갖고 있어. 다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옮겨. 바이낸스로 옮긴 다음에 업비트로 옮겨. 해외 거래소에 거쳐서 가면은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 콜드 월렛을 갖고 있어. 콜드 월렛 아직 추가 안 해줬대. 레저 나노 X에 있고 디센트 월렛에 있어. 내 비트코인이. 바이낸스로 보내. 바이낸스로 보냈다가 업비트로 보내. 코인이슈님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어요. 수수료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수료 그거 아까워 하셔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에서 막 100%, 200%, 막 300% 수익을 기대하시면 좀 뭐라 그럴까? 심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욕심이 좀 너무 그득그득 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걱정하실 필요 단 한 개도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또 자주 해주시는 질문, 코인이슈님 그러면 업비트에서 이제 3월 25일부터 해외 송금 출금이 안 된다고 하네요. 디파이랑. 그러면 이제 해외 거래소에 맡겨놓은 예치금들, 그리고 또 콜드 월렛에 갖고 있는 것들, 레저 나노 X나 디센트 월렛에 어차피 그런 것들 사용해봤자 내역이 다 남지 않겠냐. 그리고 세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을 못 느끼겠는데 꼭 콜드 월렛, 디센트 월렛 사야 돼요? 아니면 꼭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무조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왜 디센트 월렛을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레저 나노 X도 마찬가지고. 자, 캐나다 당국 백신 시위 진압하려다 은행 계좌 200개 동결. 얼마 전 캐나다에서 반백신 시위 진압을 위해서 관계자들 약 200명을 체포하고 이들과 연루된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요거 얘기 나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 캐나다 당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 시위 관련된 애들 다 계좌 동결시킬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은행에 있는 계좌에 들은 돈들 다 막아버릴 거야. 정지시킬 거야. 입출금 못하게. 묶어버릴 거야. 그러면 캐나다인들, 시위에 참여했던 애들, 옆에 있던 애들까지 다 은행 가가지고 예금 다 인출하겠죠. 인출해서 그 자금들이 또 비트코인 시장에도 들어오고. 요게 남일일까? 우리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국회의사당 앞에만 가더라도 시위, 데모 뒤집어집니다. 그럼 정부에서 당장 내일 모레 시위하면 너네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계좌 다 묶어버릴 거야. 동결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 자, 러시아 아까 은행,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그 러시아 루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돈을 찾죠. 돈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 뱅크런이 터졌어. 그러면 러시아 은행에서도 어떻게 될까? 내가 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도 내가 찾을 수가 없어.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내 자산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 당국에서 뭐 45억 3천만 원을 규모의 금융상품을 동결시켰고 뭐 38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최대은행 스베르뱅크에서도 예금 인출할 수가 없어.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 국민들, 캐나다 국민들 무슨 죄야? 내가 열심히 월급 받아가지고 모은 돈들 은행에 맡겼고 정부들, 국가들 다 갖고 있는데 당장 정부에서, 국가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동결시켜버려. 못 찾는데 묶어버려. 그게 내 돈일까? 내 자산일까? 전쟁이 터졌어. 당장 내일 모레 북한이랑 터질 수 있어요. 중국이랑 대만 터질 수 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개박살 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 안 난다는 보장 없죠. 정부에서 은행 계좌, 거래소 내에 암호화폐 계좌 동결시킨대. 우리
1997년도 외환금융위기 때로 올라가 볼게요. IMF 때. 1997년도 우리 또 그 외환금융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됐죠. 근데 말이 좋아 금모으기 운동이지. 진짜 그 정부가 힘들어. 국가가 내일 당장 쓰러질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빚덩이에 앉았어. 금모으기 운동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개인들 금 소유를 금지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금을 회수하는 규제 정책. 금 우리가 걷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걷으면 어떻게 해요? 걷어야지. 자, 요게 지금 코인 이슈가 뭐 소설을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33년도에 그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민간인은 금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금을 갖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해당 일정 금액이 얼마였더라? 한 1,000만 원 아래였는데 그 금액 이상 갖고 있으면 징역을 보냈습니다. 벌금을 매기고. 그게 언제 동안? 41년 동안. 미국에서는 1933년부터 거의 한 70년도까지 41년 동안 금을 소유 못하게 했어. 남일일까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97년도 외환금융위기 터질 때처럼 금 모으기 운동이 아닌, 금 모으기가 아닌 금 회수 운동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좋아 금 모으기지. 그러면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열심히 벌어서 비트코인 수익 보고 코인들 갖고 있는 거 업비트에 넣어놓고 빗썸에 넣어놓고 안전한 걸까? 해외 거래소에 넣어놨어. 안전할까? 내 재산은 은행에 맡긴다? 정부가 책임져주고 보관해준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코인 이슈야. 코인 이슈 너는 너 재산을, 너 자산을 어떻게 보관하냐?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콜드 월렛. 코인 이슈님, 콜드 월렛 너무 어려워요. 뭐가 접근하기 힘들어요.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하실 바에 정부가 돈을 얼마나 뺏어가고 내일 당장 동결되고 금을 어떻게 뺏기고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콜드 월렛에 넣어놓으셔. 무조건 내 코인들. 은행에 맡기지 마시고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자, 콜드 월렛 종류 뭐 있다고 그랬어요? 레저 나노 X 그리고 디센트 월렛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저 나노 X 좋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영어로 되어 있고 까다롭습니다. 어렵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갖고 있으면은 보유 수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디센트 월렛 요거 지문 인식으로 돼서 굉장히 쉽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디센트 월렛을 쓰기 전에는 레저 나노 X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센트 월렛 쓰고 나서 신세계를 좀 겪고 있어요 지금. 자, 배우나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배우나님 다시 한번 배우나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차 한잔 하세요. 우리 또 유나님이 매번 또 이렇게 방송 때마다 챙겨주셔가지고 그 목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항상 감사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디센트 월렛 코인 이슈 채널 또 협업 맺어가지고 그 채널 가시면은 영상에 보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가까운 자, 여기 정보란에 한 개 구매하시면 7만원 할인, 뭐 15만 8천원 두 개 하시면 할인 해가지고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또 실시간 채팅에 또 이렇게 감스님이 링크를 올려드렸죠. 왜 선택이 아닌지 필수인 건지 아시겠죠? 여기에다 넣어놓고 각종 스테이킹들 이런 것들 다 받아. 혜택 받고. 자, 정상철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콜드 월렛 어떤 거 구매해야 되나요? 레저 나노 X 아니면 디센트 월렛 둘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디센트 월렛이 뭐 지문인식도 되고 핸드폰 앱에 연동이 돼서 어플만 딱 키면은 거기에 내가 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는지 딱 나와.
뭐 우리 방송에서 BNB, 뭐 송버드 이런 코인들은 레저 나오는 X는 그 계좌 잔액이 안 나옵니다. 아펜푸트 이런 코인들. 근데 디센트는 다 나온다는 거. 사용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쓰시면 돼요. 레저 나오는 X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레저 나오는 X가 이제 디센트 원래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에어드랍이라던가 각종 코인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는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콜드 월렛이 뭐 필수다 뭐다 아니면 뭐 업비트 3월 25일 이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코인 이슈 딱 그 말씀드리는 거. 코인판에 들어오면 아 귀찮아. 다음 주에 할래. 이번 주말에 할래. 다음에 살래. 뭐 할래. 미루다 계속 미루시면은 나중에 구매하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 그리고 구매 안 하더라도 법적 규제 이런 것들도 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자, 우리가 콜드 월렛에 넣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활용하냐면 요것도 지난 실시간 방송 다 말씀드렸던 거고 시그널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매도하실 분 아니면 3월 25일 전까지 옮기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콜드 월렛에 넣어 놓으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콜드 월렛에 넣어놔.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 다 넣어 놓고 이제 앞으로 5천만원, 지금 주식 비과세죠. 코인도 그렇게 갈 겁니다. 세금만 이제 그 세금만이 이제 정해지면 우리가 이제 디센트 월렛에 다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넣어놓고 내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그러면 조금씩 꺼냈어. 디센트 월렛에서 업비트로 보낸 다음에 조금씩 생활비 꺼냈어. 1년 동안. 근데 그거 얼마 동안 써요? 5천만원 내에서. 요거 생활비로 쓰면 된다. 그러면 세금 관련해서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내셔야죠. 근데 절세는 어떻게 된다? 하셔야 된다. 뭐 국내 거래소에서 그 에어드랍 받고 이런 것들 다 시그널, 커뮤니티 시그널로 드렸습니다. 요것도 그 주기적으로 좀 올려드릴게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글이 좀 오래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디파이 뭐 스테이킹 국내에서 받지 마세요 말씀드렸던 거고, 무조건 콜드 월렛 요거 이번 생에 콜드 월렛만 배우고 가셔도 뒤집어진다는 거. 요 5천만원.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시그널 드리면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이제 뭐 콜드 월렛이라던가 웹 그 지갑들로 보낼 때 그 기재를 할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썼고 어떤 자금이고 얼마를 보냈고 누구고 이런 것들 기재할 건데, 최대한 흔적은 안 남기는 게 좋다. 흔적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